프롤로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연구나 상담을 진행할 때면 각자의 이야기 뒤편의 숨은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아는 자기와 사뭇 달라 눈치채고도 못 본 척하거나 그중 일부를 의식으로 끌어올리기 전까지 의식의 뒤편에 묻어두었던 자아의 조각들은 모두 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책은 당신을 설득하기 위한 책입니다. 낮은 자존감, 불안과 우울, 삶의 의미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느라 자꾸만 스스로에게 무례해지는 당신에게 어쩌면 당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말이지 계속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는 뇌과학과 임상심리학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마음의 문제를 살핍니다. 두 학문 영역은 매우 중첩되어 있어 이를 인위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이 조금은 마음에 걸렸지만 같은 주제를 가지고 뇌가 당신에게 또 마음이 당신에게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높은 자존감이라는 허상. 저는 강의 시간에 높은 자존감이란 착한 지도교수나 부모의 손이 필요 없는 아이처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신화 속 동물인 유니콘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허상입니다. 물론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역시 매일매일 위아래로 끊임없이 요동치는 자존감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날은 스스로가 괜찮아 보이고 어떤 날은 기분이 바닥 끝까지 가라앉는 경험을 하면서 그저 버티며 수습하며 꾸준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태 자존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삶의 맥락과 고비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자기 가치감을 뜻합니다. 또한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하는 유동적인 자존감을 끌어안고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높아졌다가 어떤 날은 낮아지기도 하는 자존감을 아무런 가치 판단도 없이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반드시 진심은 통할 거라는 어리석은 자기애적 다독임에 빠져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아달라고 채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나 자기 가치에 대해 큰 의심이 없는 사람은 나의 진심이 타인에게 받아들여지는 일에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내 모든 진심이 굳이 통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나 또한 모든 사람의 진심을 일일이 알아주며 살아오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아 맞다 이게 너의 진심이었지 하며 살진 않았잖아요. 진심이 언젠가 통할 것이라는 믿음은 실은 내 생각과 감정과 판단이 언제나 옳다는 비대한 자의식에서 비롯합니다. 타인도 각자의 진심을 가지고 살 뿐입니다. 100명의 사람에겐 100개 이상의 진심이 있습니다. 또한 진심이 언젠가 통할 것이라는 믿음은 내 진심에 타인의 인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진심이 꼭 타인에게 통해야만 한다는 환상 혹은 당위적 신념에서 비롯하는데 한편으론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적개심을 표현하기 위해 내세운 그럴듯한 자기 기만이기도 합니다. 나의 진심과 나의 고단한 영혼을 알아주는 일.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그냥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외주로 넘기려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건강한 일입니다. 다만 그런 당신의 모습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상대가 결정하게 놔두세요. 당신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든지 얼마나 타의 모범이 되고 얼마나 많은 교훈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 당신의 진심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통하는지, 당신의 영혼이 통하는 사람과 사귀고 있는지는 당신의 자존감과 관련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 자신을 더 편안하게 좋아해 주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면 외부의 적은 절대 당신의 마음을 해치지 못합니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어린 시절 양육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게 부여받은 기준과 이에 따라 너무도 견고해진 초자아, 그리고 원가족과의 역동에 따른 과한 죄책감이나 열등감은 우리를 지나치게 애쓰게 만듭니다.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사회생활에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감독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지 못하고 어떤 때엔 과거를 복귀했다가 어떤 때엔 수많은 미래 상황을 시뮬레이션 했다가 하는 과정에서 마음은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물론 자기 삶에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뿐이어야 합니다. 노력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지나친 고통을 감내하고 자기 마음을 부숴가면서까지 완벽을 위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해내면 좋겠지만 아니면 많은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면 좋겠지만 아니면 많은 것입니다. 이번의 시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좋겠지만 아니면 또 많은 것입니다. 어쩌다 나의 노력 덕분에 일이 잘 된다면 나는 작은 자기 효능감 하나를 챙기고 다음 일을 도모하면 됩니다. 만일 안 된다면 그러면 그냥 많은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내가 불행해지지 않을 정도로만 다한 후에 그래서 어쩌라고 정신으로 다른 즐거움을 찾아내어 즐기면 됩니다. 그때 당신을 가장 순진하고 순수하게 행복하게 해줄 일을 찾으면 좋습니다. 혼자 넷플릭스 영화를 보는 것, 나만의 글을 쓰는 것, 맛있는 드립커피를 내리는 것, 연예인이나 스타워즈 덕질을 하거나 프라모델을 만드는 것, 아무 일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앉아 있는 것, SNS 친구들과 어처구니 없는 농담을 나누는 것, 지나가는 사람을 관찰하는 것, 그 어떤 완벽주의도 개입할 여지가 없는 기쁨의 목록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패할 것이며 느닷없는 불행과 거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매일 조금씩의 허물을 이기고 그럭저럭 잘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100% 완벽해질 필요도 없고 뭔가를 성취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성과들이 나의 존엄성과 가치에 큰 의미가 있긴 할까요? 살아온 그 수십만의 시간 동안 우리는 언제나 완벽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0도, 0.5도 아닌 1로서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괜찮아요. 충분해요. 이렇게까지 애쓰지 맙시다. 이기는 싸움을 할 것.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가족의 고약한 성격, 어떤 사람과의 관계, 내가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따라야 하는 외부의 요구,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의 치료 거부. 심리치료 장면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있으리라 믿어 오랜 노력을 기울이다 소진되고 슬퍼진 분들입니다. 언젠가 돌아보면 바뀔 리 만무했음이 명확해지지만 착각은 여러 곳에서 시작되어 나를 계속 애쓰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바뀔 것처럼 행동했고 나는 그 사람 인생에 내가 중요한 줄로만 알았고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중요한 줄로만 알았으며 내게 그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뀔 듯 행동했지만 자신의 행동을 그렇게까지 바꿀 생각이 애초에 없었고 그에게 내가 중요한 줄 알았지만 그는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둘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나에게 그가 중요한 줄 알았지만 나는 굳이 그가 아니어도 되었으며
내게 그를 바꿀 힘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실은 나를 바꾸는데 내 힘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건강한 방법이었습니다.